일단 우리가 대회 부분을 본다면은 내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참여 가능한 대회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남들이 일반 대중이 참여하지 못하는 대회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뭐 100일장 대회다. 그러면 그거는 대회는 그다지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하는 대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에서 수상을 한다면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대회가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어야 돼요. 이미 걸러지는 스크리닝 되는 대회가 좋은 대회라고 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ctivities.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인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예,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녹화한 지 지금 몇 주가 돼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제가 적어놓은 스크립트에 의하면 보편적인 활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도움이 안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거를 언급을 했을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심리학인데 나의 봉사활동은 한국을 가르치는 거고 나의 리더십은 스포츠에서 있고 이거는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 약간 조금 산만한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분야에서 내가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액티비티가 좋은 것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조금 확장을 하는 건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모임에 가서 누구네 엄마는 저기 애 지금 활동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애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저기 다른 엄마 이 엄마는 뭐해? 하면 똑같은 거 얘기하고 우리도 그거 하는데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액티비티는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액티비티는 지금 변별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11학년쯤 가면은 액티비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다 조인해요. 그 멤버, 어디 멤버, 뭐 인터내셔널 클럽 멤버, 코리안 컬처 클럽 멤버, 무슨 봉사활동 멤버,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뭐 멤버, 학생의 뭐 representative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다고 해서 양으로 우리가 승부할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컬리지 보드 그 커먼 앱에 보면은 액티비티 정리하는 최대 10개예요. 근데 10개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는데 목표가 10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거 한 4-5개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5개를 정말 의미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유의미한 건 한 2-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가장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월성 활동입니다. 수월성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훨씬 뛰어넘은 즉 내가 남들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피티션이라든지 뭐 경시대회 그렇죠? 아니면은 무슨 상을 탄다든지 학교에서 타는 거 말고 뭐 학교에서도 유의미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될 수 있겠죠. 예, 참여한다는 것이 좀 많이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들도 네네. 학생들도. 그렇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컴피티션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룰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특별한 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뭐 배운 건 없다. 근데 요 컴퓨터와 관련된 이 대회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활동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별한 준비,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되지 않는 준비를 했는데 참여할 수 있다면은 다른 아이들도 차별화되지 않는 준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100일장과 같은 그런 대회가 돼버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새로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경우 굉장히 적죠. 가장 좋은 대회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특별한, 매우 차별화된 그리고 매우 희소적인
준비 과정을 통한 참여를 요하는 그런 대회들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동반돼야 된다, 혹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룰인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를 보면은 그 대회나 프로젝트나 뭐 컴피티션이나 어워즈 같은 것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최하는 측의 어떤 그 수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셔널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레벨.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막 인도에서도 하고 막 하니까 정말 전 세계와 경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큰 가이드라인 없이 어떤 bar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과학대회, 뭐 ICEF라든지 이런 게 있죠. 한국에서도 이제 ICEF를 KCEF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출전 그 티켓을 많이 주는데, 그런 거라면 굉장히 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전통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데서 입증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 학교에서 컴퓨터 클럽에 내가 창립자고 회장이다, 그거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안 만들었다면 3년 뒤에 B라는 학생이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물이 없는 그런 extracurricular activity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지르르 하지만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용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제가 제 네네.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하면, 이게 AMC나 에이미 같은 예. 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험이죠. 다만 에이미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에이미가 측정하는 것은 이산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위한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응용하는 학문에서는 에이미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MC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과학이나 순수과학이나 심지어는 아니면 뭐 공대라든지, 그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학교 가는 거는 뭐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에이미는 정말로 내가 수학을 해야겠다, 순수 수학을 해야겠다, 이산 수학을 해야겠다 라는 그 pure math 쪽으로 하는 부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또 다를 분야예요. 에이미와 AMC는 그 저희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에이미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수란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 숫자의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라면, 공대에서는 전혀 그거를 중요시 두지 않아요. 좀 공대에서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한국말로 이제 이산 수학이라고 하는데 pure math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르지만 물론 좋아요. 예, 물론 좋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대나 자연과학을 쪽 간다고 하면 필히 AMC는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죠. 그리고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의 한방,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방으로 리서치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은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리서치 쪽도 마찬가지고,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배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AMC나 AIMI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가 나오죠. 에이미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구를 한다면은 또 하나는, 연구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도구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돼요. 도구. 내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학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케미스트리 연구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MS 워드로? 엑셀로? 그렇게 연구하는 의미 있는 과학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쓸 때는 엑셀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연구하는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툴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이 분야에 내가 초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여기서 Mathematic아라든지, 보통 두 개죠. Mathematica 아니면 MATLAB,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MATLA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그 저변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이거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근데 Mathematica는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왔는데 훨씬 더 용도가 많고 쉬워요. 예. 그리고 많이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활용하지 않고서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아니면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게 유의미했는지 무의미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어머님께서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때 뭐 2주를 그 어떤 지방에 있는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지방마다. 이렇게 거점처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때가 한 5월 한 초중순이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고 학생이 오는데 주제는 모른대요. 그래서 학생이 그때 가서 거기 도착하면은 교수랑 얘기해보고 주제를 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냐. 그것도 학생도 아무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은 가가지고 교수가 정해준 주제로 그냥 흉내만 내다가 형식적이든 아니든 결과물 하나 내고 2주일 만에 연구를 하는 것은 제가 상상이 안 가지만 내고서는 그냥 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렇게 준비 없이 특별한 준비 없이 2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면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큰 차이 없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가장 잔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AMC나 AIM이나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리서치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과 부모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건 더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에게 특히 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죠. 그 엔지니어링이든 순수 과학이든 가장 필수가 되어버리는 건 컴퓨터 능력입니다. 컴퓨터 능력이 이제 뭐 타자를 잘 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웹사이트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코딩이라고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MATLAB이라든지 Mathematica 같은 프로그램들과 그 familiar해지는 것은 fluent해지는 것은 굉장히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 여담이지만 대학교에 가서 생물학이 있는 그 건물을 가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물 그 건물에 가면 막 동물들 막 시체 있고 막 그럴 거 같잖아요. 해부할 거 같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실제로 그 1차적인 연구를 하는 곳은 대학에서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 에러를 할 확률이 너무 커요. 그 에러에 대한 비용이 너무 커요. 6개월 동안 무슨 데이터를 막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 잘못됐다.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하죠. 그건 어디서 하냐면 보통 국제기관에서 스폰서 하는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data.org에 가면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는 결과를 다 raw 데이터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 마이닝 같은 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가 도출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을 하는 게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 가면은 케미스트리든 물리든 뭐 화학이든 뭐 엔지니어링 말할 것도 없고 다 뭐만 있냐면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생물학과 랩인지 엔지니어링 랩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학생들한테 강요해야 될 것은 그 기술입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필수가 돼버린 것 같고 사실은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조차도 extracurricular activity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리더십도 될 수 있고 나의 봉사활동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 제가 맨날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열정 있는 것을 잘하는 것, 열정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리더십도 하는 그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컨설팅에서 하는 핵심이에요. 학생들의 컨설팅은 너 이거 과목 부족하지 이거 과외하자 이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되게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죠. 네. 저희 때 대학 들어갈 때는 그림판하고 지뢰찾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네, 그림판. 지금은 뭐 용어조차도 제가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한 번 더 같이 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